2025년 4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한국인 커플이 실종되었다. 수백 명의 관광객이 오가는 피라미드 인근에서 대낮에 CCTV가 작동하는 곳에서 두 사람은 단 1시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웃고 있는 사진 한 장과 답을 알 수 없는 의문뿐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카이로의 아침 공기는 뜨겁고 건조했다. 지훈과 수아는 숙소를 나서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집트 자유여행 사흘째, 오늘은 그토록 고대하던 피라미드 투어가 예정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좁은 골목길을 걸었다. 노점상들이 내놓은 형형색색의 기념품과 향신료 냄새가 뒤섞였다. 수아가 파란색 스카프를 집어들자 상인이 능숙한 한국어로 말을 건넸다. 가격을 흥정하는 짧은 실랑이 끝에 두 사람은 웃으며 스카프를 샀다. 골목 끝 작은 카페에 들어가 민트티를 주문했다. 달콤하고 상쾌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지우는 스마트폰으로 오늘 일정을 확인했다. 오전 10시에 투어 사무실 앞에서 픽업,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관람, 오후 4시 숙소 복귀 예정이었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수아는 창밖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사진 엄청 많이 찍을 거야. 투어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서양인 관광객 한 명과 마주쳤다. 중년의 남성은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었고 지훈과 수아를 보더니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피라미드 주변을 조심하라는 말이었다. 자신의 친구 커플이 작년에 그곳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말을 흐렸다. 지훈과 수아는 그저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했다. 관광지에서 흔히 듣는 주의사항 정도로만 여겼다. 숙소를 나설 때 주인 아저씨도 비슷한 말을 했었다. 공식 가이드 이외엔 아무도 믿지 말라고. 특히 호객꾼들을 조심하라고.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다. 자신들은 충분히 조심스러운 여행자라고 믿었다. 지훈의 스마트폰에 현지 통신사가 보낸 여행주의 문자가 수신됐다. 관광지 사기와 절도주의, 일행과 떨어지지 말 것,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 것. 뻔한 내용이었다. 지훈은 문자를 읽고는 수아에게 보여주며 웃었다. 우리 조심하면 되지 뭐. 투어 사무실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관광객들이 모여 있었다. 유럽에서 온 듯한 부부, 혼자 온 일본인 여성, 미국인으로 보이는 젊은 그룹. 가이드는 선글라스를 낀 30대 남성이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일정을 설명했다. 피라미드까지는 차로 40분, 현지에서 3시간가량 머물며 자유롭게 관람하되 절대 그룹에서 이탈하지 말 것. 특히 호객꾼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당부가 이어졌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는 가방 속 생수와 선크림을 확인했다.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카이로 시내가 흘러갔다. 낡은 건물과 현대식 빌딩이 뒤섞인 풍경,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는 도로, 먼지 날리는 거리. 하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다웠다. 수아는 연신 사진을 찍었다. 지우는 그런 수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여행이 두 사람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리라 믿었다. 그때는 아직 몰랐다. 그 믿음이 얼마나 끔찍한 방식으로 현실이 될지. 피라미드가 시야에 들어왔다. 수아가 작은 비명을 질렀다. 사진과 영상으로 수없이 봤던 그 거대한 삼각형이 실제로 눈앞에 있었다. 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은 고대 건축물은 상상 이상으로 압도적이었다. 버스에서 내리자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다. 사막의 태양은 용서가 없었다. 관광객들은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며 준비했다. 가이드가 그룹을 이끌고 입구로 향했다. 입구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관광객들로 붐볐다. 단체 투어 깃발을 든 가이드들, 3, 4, 5 모여 사진 찍는 사람들, 기념품을 파는 노점상들,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다니는 호객꾼들.
낙타 투어를 권하는 사람, 특별한 장소를 안내하겠다는 사람,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사람. 가이드는 다시 한번 주의를 줬다. 절대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룹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지훈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주변 풍경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첫 포인트는 쿠프왕의 피라미드 앞이었다. 가이드는 피라미드의 역사와 건축 방식을 설명했다. 몇천 년 전 노예들이 돌을 쌓아 올렸다는 이야기, 파라오의 무덤으로 사용됐다는 사실, 내부 구조와 비밀 통로에 관한 이야기. 흥미로운 내용이었지만 지훈과 수아의 관심은 온통 사진 촬영에 쏠려 있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룹 뒤편으로 밀려났다. 앞에서 가이드가 설명하는 동안 뒤에서 인증샷을 찍었다. 피라미드를 손바닥 위에 올린 듯한 포즈, 키스하는 실루엣 사진, 점프샷. 수아는 연신 웃으며 포즈를 취했다. 지훈은 각도를 바꿔가며 셔터를 눌렀다. 완벽한 사진을 건지기 위해 몇 걸음씩 뒤로 물러났다. 그렇게 조금씩 그룹과의 거리가 벌어졌다. 다른 관광객들도 비슷했다. 모두가 자신만의 사진을 찍느라 분주했다. 가이드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지훈은 개의치 않았다. 어차피 피라미드는 저기 있고 길을 잃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수아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조금 더 한적한 곳으로 이동해 사진을 찍고 싶었다. 사람들로 붐비는 곳보다 여유로운 배경을 원했다. 그때 첫 번째 호객꾼이 나타났다. 40대로 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그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말을 걸었다. 사진 한 장 찍어주겠다고. 지훈은 잠깐 망설였지만 수아가 좋다고 하자 카메라를 건넸다. 남성은 능숙하게 각도를 잡아 두세 장 찍어줬다. 결과물은 나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고맙다고 인사했다. 남성은 떠나지 않았다. 대신 주변 풍경을 가리키며 더 좋은 포인트가 있다고 말했다.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곳이라고. 지훈이 관심을 보이자 두 번째 남성이 나타났다. 손에 파피루스 그림을 든 그는 기념품을 팔려는 듯했다. 하지만 그도 첫 번째 남성과 비슷한 말을 했다.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10분만 투자하면 평생 기억에 남을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수아가 지훈의 팔을 잡았다. 뭔가 꺼림칙하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호기심이 생겼다. 특별한 사진을 건지고 싶었다. 남들이 다 찍는 뻔한 구도 말고 정말 특별한 한 장을 원했다. 그는 수아를 안심시켰다. 금방 다녀오면 된다고. 여기 사람도 많고 위험할 것 없다고. 수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호객꾼들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투어 그룹은 이미 시야에서 멀어진 뒤였다. 호객꾼들은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유도했다. 피라미드 외곽 쪽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주요 동선에서 조금 벗어난 방향이었지만 완전히 한적한 곳은 아니었다. 여전히 몇몇 사람들이 보였고 노점상들도 간간히 자리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래서 안심했다. 수아도 주변을 둘러보며 긴장을 풀었다. 위험해 보이지 않았다. 첫 번째 남성이 걸음을 멈추고 피라미드 세 개를 가리켰다. 여기서 보면 세 피라미드가 한 프레임에 다 담긴다고 했다. 실제로 각도가 나쁘지 않았다. 지훈은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수아가 포즈를 취했다. 남성은 조금만 더 가면 더 좋은 곳이 있다며 앞장섰다. 두 사람은 의심 없이 따라갔다. 스마트폰의 지도 앱은 여전히 작동했고 주변에 사람들도 있었다. 돌아가는 길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두 번째 남성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는 이집트 역사에 대해 유창하게 설명했다. 파라오의 저주, 미라의 비밀, 피라미드 건축의 미스터리. 흥미로운 이야기들이었다. 지훈은 귀 기울여 들었다. 수아는 그 사이 주변 풍경을 촬영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공식 투어보다 더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 같았다. 세 번째 남성이 합류했다. 그는 손에 작은 기념품 몇 개를 들고 있었다. 스카라베 모양의 부적, 작은 피라미드 모형, 파피루스 북마크.
관광객들에게 파는 흔한 물건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강매하지 않았다. 대신 더 좋은 사진 장소로 안내하겠다며 일행에 자연스럽게 섞였다. 이제 3명의 현지인과 2명의 관광객. 지훈과 수아는 자신들이 에스코트 받는 특별한 손님처럼 느껴졌다. 길은 점점 메인 관광 동선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완전히 사막 한가운데로 가는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몇몇 관광객들이 보였고 멀리 투어 버스들도 보였다. 첫 번째 남성이 말했다. 1분만 더 가면 완벽한 포인트가 나온다고. 사막과 피라미드를 배경으로 석양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지금은 오후 2시였지만 각도와 조명이 특별하다고 했다. 수아가 뒤를 돌아봤다. 투어 그룹이 있던 곳이 이미 보이지 않았다.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녀가 지훈의 팔을 잡고 속삭였다. 너무 멀리 온 것 같다고. 돌아가자고. 지훈도 조금 불안했다. 하지만 첫 번째 남성이 웃으며 안심시켰다. 걱정 말라고. 2분만 더 가면 된다고. 사진 찍고 바로 돌아오면 5분이면 충분하다고. 지훈은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2시 35분. 투어 종료까지 1시간 반이 남았다. 시간 여유는 있었다. 그는 수아를 다독였다. 조금만 더 보자고. 여기까지 온 김에 정말 좋은 사진 한 장 건지고 가자고. 수아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스마트워치는 이미 심박수 상승을 감지하고 있었다. 불안이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두 번째 남성이 앞서 걸으며 손짓했다. 저기 보이는 언덕 너머라고. 정말 가깝다고. 3명의 남성들은 태연했다. 그들의 태도에는 위협적인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친절하고 여유로웠다. 그래서 더 이상하게도 느껴지지 않았다. 지훈과 수아는 계속 걸었다. 그들은 몰랐다. 이미 계획된 루트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순간이 두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을. 언덕을 넘자 풍경이 바뀌었다. 투어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이었다. 주변의 관광객은 보이지 않았다. 노점상도 없었다. 오직 사막과 멀리 보이는 피라미드만 있었다. 고요했다. 너무 고요했다. 수아의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멈춰섰다.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했다. 지금 당장 돌아가자고 했다. 첫 번째 남성이 손을 들어 진정시키는 제스처를 취했다. 진짜 바로 여기라고 했다. 더 갈 것도 없다고. 여기서 사진 찍으면 된다고. 지훈이 주변을 둘러봤다. 확실히 각도는 좋았다. 피라미드가 웅장하게 보였고 사막의 곡선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공기가 달랐다. 분위기가 달랐다. 두 번째 남성이 수아에게 물을 건넸다. 작은 생수병이었다. 봉인이 되어 있었다. 수아는 받지 않았다. 세 번째 남성이 기념품을 꺼내며 가격을 제시했다. 갑자기 장사를 시작한 것이었다. 지훈이 사양한다고 했다. 남성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친절함이 조금씩 거두어지는 느낌이었다. 첫 번째 남성이 다시 말했다. 그럼 사진만 찍고 가라고. 자신들이 찍어주겠다고. 지훈은 망설였다. 수아는 이미 돌아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게 아까웠다. 그리고 그들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일단 사진 몇 장 찍고 빠르게 빠져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가 카메라를 건넸다. 첫 번째 남성이 받아들었다. 지훈과 수아에게 포즈를 취하라고 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로를 안았다. 웃으려고 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다. 셔터가 몇 번 눌렸다. 플래시가 터졌다. 남성이 카메라를 돌려주지 않고 화면을 들여다봤다. 다른 사진들도 확인하는 것 같았다. 지훈이 카메라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남성은 천천히 돌려줬다. 그리고 뭔가 말을 했다. 영어가 아니었다. 아랍어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남성도 그 말에 반응했다. 세 사람이 짧게 대화를 나눴다. 수아가 지훈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진짜 가야 한다고 속삭였다. 지훈도 동의했다.
그가 남성들에게 말했다. 고맙다고. 이제 돌아가야 한다고. 첫 번째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길을 비키지 않았다. 대신 다른 제안을 했다. 차로 바래다 주겠다고. 걸어가면 오래 걸린다고. 자신들의 차가 근처에 있다고. 지훈이 거절했다. 괜찮다고. 걸어갈 수 있다고. 남성이 우겼다. 길이 복잡하다고. 길을 잃을 수도 있다고. 자신들이 안내하는 게 안전하다고. 그의 어조가 조금씩 강해졌다. 더 이상 제안이 아니었다. 요구에 가까웠다.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수아의 손이 땀으로 젖었다. 세 번째 남성이 휴대전화를 꺼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짧은 대화를 나눴다. 지훈과 수아를 가리키며 뭔가 설명하는 것 같았다. 통화가 끝났다. 남성이 웃으며 말했다. 차가 곧 온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지훈이 다시 거절했다. 필요 없다고. 지금 가겠다고. 그가 수아의 손을 잡고 걸음을 옮겼다. 첫 번째 남성이 앞을 막아섰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멀리서 차 한 대가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다. 흰색 벤이었다. 지훈의 스마트워치는 오후 2시 42분을 가리켰다. 심박수는 분당 130을 넘어섰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투어 가이드가 이상함을 느낀 건 오후 3시였다. 스핑크스 앞에서 그룹 사진을 찍으려는데 지훈과 수아가 보이지 않았다. 처음엔 화장실에 갔거나 잠시 다른 곳을 구경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가이드는 다른 관광객들에게 물었다. 아무도 두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언제 떨어졌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가이드는 휴대전화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지 않았다. 수아에게도 걸었다. 역시 연결되지 않았다. 불안이 엄습했다. 그는 투어 그룹을 한 직원에게 맡기고 혼자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피라미드 주변을 한 바퀴 돌았다. 입구 쪽, 기념품 상점 근처, 화장실 주변. 어디에도 없었다. 상인들에게 물었다. 한국인 커플을 봤냐고. 대부분 고개를 저었다. 한 명은 봤다고 했다. 호객꾼 몇 명과 함께 저쪽으로 갔다고. 손가락이 가리킨 방향은 외곽 쪽이었다. 가이드는 그쪽으로 달렸다. 하지만 사막은 넓었다. 방향도 불분명했다. 그는 계속 소리쳤다. 이름을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 불었다. 30분이 흘렀다. 그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오후 3시 35분이었다. 현지 경찰이 도착했다. 2명의 젊은 경찰관이었다. 그들은 태연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했다. 가이드에게 상황을 들었다. 실종자의 인상착의를 물었다. 사진이 있냐고 했다. 가이드는 투어 시작 전 찍은 단체 사진을 보여줬다. 경찰은 사진을 찍어갔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수색은 형식적이었다. 경찰은 주요 관광 동선만 확인했다. CCTV가 있는 곳으로 갔다. 피라미드 입구와 주차장에 몇 대의 카메라가 있었다. 영상을 확인했다. 오후 2시 30분경 지훈과 수아가 3명의 남성과 함께 걷는 장면이 잡혔다. 화질이 좋지 않았다. 얼굴은 명확하지 않았다. 방향은 외곽 쪽이었다. 그 이후 화면에는 두 사람이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호객꾼들을 수소문했다. 평소 활동하는 이들을 찾아 사진을 보여줬다. 대부분 모른다고 했다. 몇몇은 봤다고 했지만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 같다고 했다. 경찰은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사막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오후 4시쯤 피라미드 외곽상점 근처에서 발견된 것이 있었다. 수아의 가방이었다. 모래 위에 버려져 있었다. 가방 안에는 여권과 지갑이 있었다. 하지만 현금 일부가 없어졌다. 신용카드는 그대로였다.
화장품과 생수, 선크림은 그대로였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훈의 카메라도 발견됐다. 렌즈에 모래가 묻어 있었다. 전원은 꺼져 있었다. 경찰이 카메라를 확인했다. 메모리 카드가 없었다. 누군가 빼간 것이었다. 가방과 카메라만 남았다. 스마트폰은 없었다. 지훈의 배낭도 없었다. 현장에는 발자국이 여러 개 있었지만 모래바람에 흐릿했다. 특정할 수 없었다. 주변 상인에게 물었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가방이 언제 버려졌는지도 몰랐다. 1시간 전에 지나갈 때는 없었다고 했다. 그게 전부였다. 해가 졌다. 수색은 중단됐다. 경찰은 내일 다시 오겠다고 했다. 가이드는 투어 회사에 보고했다. 회사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다. 대사관은 가족에게 통보했다. 지훈과 수아는 그렇게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대낮에 사람들이 넘치는 곳에서 그 누구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한국 대사관에서 영사가 파견됐다. 지훈과 수아의 가족들은 긴급히 이집트행 비행기에 올랐다. 현지 경찰은 수사팀을 꾸렸다. 하지만 처음부터 난관이었다. CCTV 영상은 화질이 낮아 호객꾼들의 얼굴을 특정하기 어려웠다. 차량 번호판도 확인되지 않았다. 목격자들의 진술은 모호했다. 경찰은 피라미드 주변에서 활동하는 호객꾼들을 무작위로 소환했다. 대부분 불법 영업자들이었다. 관광청 허가 없이 관광객을 유인하는 이들. 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부인했다. 자신들은 그날 그 시간에 그곳에 없었다고 했다. 혹은 봤지만 자신들이 아니라고 했다. 경찰은 압박했지만 소용없었다. 변호사가 나타났고 24시간 안에 풀려났다. 한국 대사관은 강력히 항의했다. 더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이집트 정부는 유감을 표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 단서가 없다는 변명. 영사는 직접 현장을 돌아다녔다. 상인들을 만나고 호객꾼들을 추적하려 했다. 하지만 벽에 부딪혔다. 그들은 입을 닫았다. 혹은 정말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투어 회사는 책임을 회피했다. 가이드는 주의사항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룹에서 이탈한 것은 고객의 선택이라고 했다. 법적으로도 회사에 과실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보험 처리 절차만 안내했다. 지훈과 수아의 가족들은 분노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집트법은 명확했다. 성인 관광객의 자발적 이탈에 대해 투어 회사는 책임지지 않았다.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5년간 피라미드 주변에서 외국인 관광객 실종 사건이 총 11건 보고됐다. 공식 기록만 그랬다.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대부분 미제 사건이었다. 몇몇은 며칠 후 발견됐지만 기억을 잃은 상태였다. 어떤 이들은 외상을 입고 병원에서 깨어났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다. 혹은 기억하지 못했다. 영사는 패턴을 발견했다. 실종자 대부분이 젊은 커플이나 여성이었다. 호객꾼의 유인으로 일행에서 이탈한 경우가 많았다. 발견된 이들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었다. 하지만 구체적 진술을 거부했다.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경찰은 조직적 범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인신매매나 강도 혹은 불법 촬영.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체포된 용의자도 없었다. 현지 언론은 사건을 크게 다루지 않았다. 관광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집트 경제에서 관광은 생명줄이었다. 부정적 이미지는 곧 국가적 손실을 의미했다. 정부는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 외국 언론의 취재를 제한했다. 한국 기자들이 현지에 도착했지만 취재는 어려웠다. 경찰은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2주일이 지났다.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경찰은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다.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떠났을 수도 있다고.
혹은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다고. 사막은 위험하다고. 길을 잃으면 생존이 어렵다고. 하지만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다. 어떤 흔적도 없었다. 가족들은 절규했다. 답을 달라고. 진실을 알고 싶다고. 하지만 아무도 답하지 못했다. 이집트의 뜨거운 태양 아래 진실은 모래 속에 묻혀버렸다. 실종 사흘째 회수된 물건들을 정밀 분석했다. 수아의 가방에서 지문이 여러 개 채취됐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매칭되는 것은 없었다. 지훈의 카메라는 외부 충격 흔적이 있었다. 고의로 던져진 것처럼 보였다. 메모리 카드 슬롯은 강제로 열린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 급하게 카드를 빼간 것이었다. 카메라 내장 메모리에는 몇 장의 사진이 남아 있었다. 사진들을 복구했다. 오전에 찍은 숙소 사진, 카이로 거리 사진, 투어 시작 전 단체 사진, 그리고 피라미드에서 찍은 수십 장. 마지막 사진은 오후 2시 40분에 찍혔다. 지훈과 수아가 어색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배경은 사막이었다. 관광객이 없는 한적한 곳. 두 사람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다. 억지로 웃는 것처럼 보였다. 사진을 확대하자 흥미로운 점이 발견됐다. 배경 멀리 흰색 차량이 희미하게 보였다. 밴 형태였다. 하지만 번호판은 식별 불가능했다. 각도와 거리가 너무 멀었다. 포렌식 팀이 화질 개선을 시도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차종은 대략 도요타 하이에스로 추정됐다. 이집트에서 흔한 차량이었다. 특정하기 불가능했다. 지훈의 스마트워치 데이터도 회수했다. 그의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워치는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되고 있었다. 오후 2시 35분부터 심박수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분당 90에서 110으로 2시 38분에는 120, 2시 40분에는 130을 넘었다. 그리고 2시 42분 기록이 멈췄다. 워치 전원이 꺼졌거나 파손된 것이었다. 수아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조사했다. 마지막 스토리는 오후 2시 32분에 올라왔다. 피라미드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이 있었다. 뭔가 특별한 곳으로 간다는 내용. 웃는 이모지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뒤로 활동이 완전히 끊겼다. 읽음 표시도 없었다. 메시지 답장도 없었다. 친구들이 보낸 수십 개의 메시지는 모두 읽히지 않은 채 남았다. 경찰은 목격자를 재조사했다. 피라미드 주변 상인 중 한 명이 새로운 진술을 했다. 오후 2시 반쯤 한국인으로 보이는 커플이 3명의 남자들과 함께 걷는 걸 봤다고. 커플은 웃고 있었다고.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지만 다른 상인은 반대로 진술했다. 여자가 망설이는 것 같았다고. 남자가 그녀를 이끌었다고. 또 다른 목격자는 호객꾼이 서너 명이었다고 했다. 아니, 2명이었을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지만 명확하지 않았다. 화질 때문에 사람 수조차 정확히 세기 어려웠다. 복장과 체형만 대략 파악됐다. 신원 특정은 불가능했다. 지훈의 가족이 현지에 도착해 직접 수소문했다. 현상금을 내걸었다. 정보 제공자에게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며칠간 제보가 쏟아졌다. 하지만 대부분 거짓이거나 추측이었다. 어떤 이는 사막에서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어떤 이는 의문의 차량을 봤다고 했다. 모두 확인했지만 관련 없는 정보들이었다. 현상금을 노린 사기꾼들이 대부분이었다. 가족들은 지쳐갔다. 3주가 지났다. 단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을 미제로 분류했다. 적극적 수사는 종료됐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재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했다. 가족들은 한국으로 돌아갔다. 수아의 어머니는 공항에서 무너졌다. 지훈의 아버지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가방 하나와 카메라 하나, 그리고 영원히 답을 알 수 없는 의문뿐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한국에서는 사건이 잊혀져 갔다. 언론은 더 이상 보도하지 않았다.
지훈과 수아는 실종자 명단에만 이름을 남겼다.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기엔 이르지만 가족들은 이미 장례를 치렀다. 시신 없는 장례.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위한 의식. 친구들은 추모글을 올렸다가 지웠다. 삶은 계속됐다. 세상은 멈추지 않았다. 이집트 피라미드에는 여전히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 매일 수천 명이 찾았다. 사진을 찍고 감탄했다. 호객꾼들도 여전했다. 그들은 친근하게 다가와 제안했다.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특별한 장소를 안내하겠다고.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거절했다. 하지만 일부는 따라갔다. 호기심에, 특별함에 대한 욕구에, 혹은 단순한 친절함에 속아서 10월의 어느 오후, 새로운 커플이 피라미드 앞에 섰다. 20대 후반의 남녀였다. 여자는 원피스를 입었고 남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신혼여행이거나 특별한 기념일인 듯했다. 주변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투어 그룹들, 개인 여행객들, 기념품 상인들. 평범한 오후였다. 한 남자가 다가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영어로 말을 걸었다. 사진 한 장 찍어줄까요? 커플은 잠시 망설였다. 여자가 남자를 쳐다봤다. 남자가 어깨를 으쓱했다. 괜찮을 것 같아. 호객꾼은 카메라를 받아들었다. 능숙하게 각도를 잡았다. 셔터를 눌렀다. 결과물은 좋았다. 그가 말했다. 더 좋은 장소를 알고 있다고. 10분이면 된다고. 평생 기억에 남을 사진을 건질 수 있다고. 여자가 망설였다.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괜찮을 거야. 여기 사람도 많고 금방 다녀오면 돼. 호객꾼이 앞장섰다. 커플이 따라갔다. 그렇게 세 사람은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다. 피라미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4,50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이야기를 품은 채 파라오의 무덤이자 영원의 상징. 하지만 그 그림자 아래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다.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 답을 찾지 못한 가족들의 이야기, 진실이 모래에 묻힌 이야기들. 한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 이집트 피라미드 한국인 커플 실종 사건을 아느냐는 질문. 댓글이 달렸다. 무섭다고. 또 다른 댓글은 자신도 그곳에 갔었는데 호객꾼이 정말 많더라고 했다. 누군가 물었다. 결말이 뭐냐고. 답글이 달렸다. 그게 아무도 모른다고. 해가 기울었다. 피라미드에 긴 그림자가 드리웠다. 관광객들이 하나둘 떠났다. 버스에 올랐다. 숙소로 돌아갔다. 노점상들이 가게를 정리했다. 호객꾼들도 사라졌다. 밤이 왔다. 사막은 고요했다. 별들이 떠올랐다. 수천 년 전 파라오들이 올려다봤던 그 별들. 지훈과 수아도 언젠가 올려다봤을 그 별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아는 이는 없었다. 사막의 모래는 모든 흔적을 덮었다. 진실도 거짓도 비명도 침묵도 모든 것이 모래 속에 묻혔다. 영원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